반갑습니다. 셋단자 제347강입니다. 어울림의 표본은 아무래도 노래하는 합창단일 것입니다. 그림처럼 노래하는 합창단의 어울림을 의미하고 있는 5개의 한자를 셋단자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 쓸모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어울린다고 합니다. 나란히 세워서 어울리게 하는 것도 있고 서로 섞어서 어울리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런 어울림을 표현하는 5개의 한자를 통해 어울림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단자 들어갑니다. 먼저 볼 글자는 고를 조자입니다. 고를 조자는 고르다 또는 어울리다, 조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를 조자는 말씀 원자와 두루 주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 주자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처럼 말하는 한 사람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이미지가 고를 조자여서 고를 조자가 표현한 고르다라는 것은 말이 골고루 전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동체에 전달되는 말은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말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게 된다면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정보의 불평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체 전체가 중요한 정보에 대한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림처럼 예배당에서 많은 신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신의 음향시설을 갖추어 많은 사람들이 빠짐없이 들을 수 있도록 설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들리고 누구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를 조자는 고르다는 의미인데 여럿이 차이 없이 한결같은 모양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가 각 학생들에게 고르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생님의 말씀이 고르게 전달되는 것도 어울림의 한 방법인 것이죠. 문제를 어떤 대상이 마땅하도록 조절하는 것을 조율이라고 합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것을 조화라고 하지요. 이럴 때 고를 조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는 나란히라는 의미가 있고 어울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함께라는 의미도 있죠. 나란히 병자는 설립자가 2번 겹쳐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설립자에 해당되는 서 있는 사람이 2번 있습니다. 그림처럼 사람들이 나란히 서 있는 이런 모습이 나란히 병자입니다. 나란히 병자는 서 있는 사람이 2 이상의 모양인 것이지요. 여럿이 줄지어 늘어선 모양이 가지런한 상태를 나란히라고 합니다. 나란히 병자는 그림처럼 2 이상의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 이상의 사물이 나란히 가는 모양을 병행이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병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죠. 이럴 때 나란히 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땅할 당자입니다. 마땅할 당자는 마땅하다는 의미도 있고 어울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땅할 당자는 오히려 상자와 받전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오히려 상자 정도는 하늘을 향해 2 손을 들고 감사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오히려 상자는 감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받전자에 해당되는 삶의 터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2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마땅할 당자여서 마땅할 당자가 표현하는 그 마땅한 것은 삶의 터전에 감사하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셋단자 112강에서 살펴봤던 마땅할 당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땅할 당자는 2 손으로 의미하는 2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의미하는 지붕 면자가 있고 사람을 의미하는 입구자와 삶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는 받전자로 구성되었지요.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2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고 하늘이 있고 사람이 있고 아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할 당자여서 당연할 당자가 표현하는 그 당연한 것은 복을 받은 사람이 삶의 터전에 대해서 하늘에 2 손 벌려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연할 당자의 상부에 있는 세 부수를 합치면 오히려 상자가 됩니다. 위에 있던 세 부수가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오히려 상자는 감사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할 당자가 표현하는 의미는 받전이 의미하는 삶의 터전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양인 것입니다. 오히려 상자는 그림처럼 어떤 사람이 하늘에 2 손을 크게 펼치고 감사하는 모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땅할 당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이런 삶의 터전이 주어져서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가 그리 감사하냐 할 수도 있지만 평화롭게 살아갈 터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이를 앞뒤 사정을 놓고 볼 때 마땅히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합니다. 또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지요. 이럴 때 마땅할 당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빈자입니다. 손빈자는 손님을 의미하고 어울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화친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손빈자는 지붕 면자와 한일자와 적을 소자와 조개 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지붕 면자에 해당되는 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하늘의 이미지가 있죠. 또 적을 소자에 해당되는 아주 적게 남은 화장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조개 패자에 해당되는 재물의 이미지가 있죠.
이런 이미지가 기록된 모양이 손빈자여서 손빈자가 표현하는 그 손은 집안 사람 중에 적은 재물로 귀하게 모실 사람이 손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집으로 찾아온 사람을 손님이라고 하지요. 물론 우리 가족은 아닙니다. 요즘에 보면 손님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혹시 손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옛날 대갑집에서는 항상 손님이 있었고 대개는 며칠씩 사랑방에 묵으면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오죽하면 안방마님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었죠. 그 손님들을 잘 접대하면 우리 집의 평안과 발전이 보장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면 집안 몰락의 전초가 되는 것이죠. 찾아온 손님이 우리 집에 대해 호감을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족과 손님 사이에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손님과 주인 관계에는 어울림이 기본입니다. 그런 어울림을 위해서 주인은 손님에게 약수 하나마 접대를 위해 얼마간의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손빈자는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적은 재물로 귀하게 보실 사람이 손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귀한 손님을 귀빈이라고 합니다. 또 나라에서 정식으로 초대한 외국 손님을 국빈이라고 하지요. 이럴 때 손빈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합할 해자입니다. 화합할 해자는 화합하다, 어울리다 또는 맞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합할 해자는 말씀 원자와 함께 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미지로 풀어보면 말씀 원자의 등들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함께 개자의 등들은 함께 어깨 동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화합할 해자여서 화합할 해자가 표현하는 그 화합은 말을 함께 들으면 화합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스로 사용되고 있는 함께 개자는 함께, 모두라는 의미가 있어서 같은 비중으로 말하고 듣는 상황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에서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노출되는 그런 평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화합할 해자는 어떤 말씀에 대해 평등한 상황에서 함께 듣게 되는 것을 화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런 상황이면 활발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어울림의 이상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화합할 해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함께를 의미하는 함께 개자가 결합해서 말씀을 함께 들으면 화합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화합은 반드시 어울림이 동반됩니다. 익살스럽고도 품위가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해악이라고 하지요. 해악은 코미디나 개그와는 조금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잘 어울리는 모양을 윤회라고 합니다. 이럴 때 화합할 해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울림에 대한 세트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고를 조자가 있습니다. 고를 조자는 말이 골고루 전해져야 고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이 골고루 전해지면 어울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나란히 병자가 있습니다. 나란히 병자는 서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인 모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장소에 나란히 서 있으면 어울림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마땅할 당자가 있습니다. 마땅할 당자는 삶의 터전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마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현실에 감사하면 서로 어울림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손빈자가 있습니다. 손빈자는 집안 사람 중 적은 재물로 귀하게 모실 분이 손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님과 가족은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합할 해자도 있습니다. 화합할 해자는 말을 함께 들으면 화합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말을 함께 들으면 어울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 쓸모와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것을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울림을 표현하고 있는 5개 한자를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고를 조자는 말이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모양입니다. 말이 전체적으로 전달되면 어울림이 가능한 것이죠. 또 나란히 병자는 장소의 동일한 사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나란히 서 있으면 어울림이 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이죠. 또한 마땅할 당자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울림의 한 조건이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손빈자는 손님과 주인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은 반드시 어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라면 손님과 주인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죠. 또 화합할 해자가 있습니다. 화합할 해자는 말이 동시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동시적으로 전달되어야 서로 화합할 수 있다, 어울릴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은 세트 한자 제347강으로서 어울리다는 의미의 5개 한자를 세트 한자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어울림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